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선 진로 컨설팅의 심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와 역수로 운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칠판에 매와 역수를 한자로 표기해 뒀는데요. 자, 매와 역수를 보시면 여기 바꿀 역, 시울 이자로도 발음되는데 바꿀 역이라고 하는 역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역수, 한마디로 이 매와 역수는 역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역은 주나라의 학문, 주나라의 역학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라에도 역학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매와 역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송나라의 역학을 바로 매화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에는 크게 세 가지, 주역과 한역과 매화역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역에 치우쳐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매화역수는 옛날부터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고승들이, 아주 실력이 있는 고승들이 즐겨서 사용하던 하나의 점학입니다. 점학. 그래서 이 점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 주역에 보면 64개가 있죠. 그 궤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역수, 숫자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궤로 보고 두 번째는 숫자로 보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궤로 많이 봤죠. 이것을 숫자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매와 역수에는 기본수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의 기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수와 상생상극으로 기륭을 판단하고 운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수는 1부터 9까지 있는데 0은 없고요. 0이라든가 10은 기본수가 아니라 1부터 9까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생을 지배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기본수, 자신의 매와 역수라고 하고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매와 역수의 근본 숫자는 그 사람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운세까지 판단하는데 평생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자신의 기본수에 의해서 성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운명이라든가 미래 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매와 역수를 경험해 보거나 매와 역수를 깊게 공부해 보면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이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 상담이라든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주 타로 시합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보험 세일즈라든가 아니면 각종 영업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사라든가 이런 할인업이라든가 상담업을 하는 분들이 이 매와 역수를 배우게 되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와 역수는 일반 주역이라든가 일반 명리학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지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전 상담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숫자를 적용하니까. 자, 이 매와 역수는 기본수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내 기본수가 1이다, 내 기본수가 9다, 내 기본수가 4다. 이 기본 숫자만 도출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은 바로 판단해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기질적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외에도 기본적인 성격과 장점, 단점 외에도 이 매화역수를 공부하게 되면 내정법이라고 하죠.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이 왜 오늘 상담을 오는가를 대화를 안 해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 숫자로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넣어보면 왜 오늘 여기에 오는가, 이걸 내정법이라고 하죠. 내정법에 수리 내정법도 있고 일진 내정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화역수를 하려면 이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상생상극이라든가 그 내정법, 일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생상극을 순환상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리로서 내정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세도 수리법으로 알 수 있고, 그 외에 생극, 상생상극, 재화에 의해서 운세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오는 내방자, 그 내담자를 갖다가 문점, 미리 그 점을 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운세의 기륭을 간명하는 방법에도 상당히 탁월한 게 매화역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실전 수리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이렇게 이제 단단위의 숫자가 아니라 세 단위, 뭐 324, 425 이런 식으로 127, 이 세 단위까지 이것을 섭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성격은 물론 아주 깊이 있는 그 완전 매화역수를 정복을 할 수 있어 매화역수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개인별로 출생한 음력 생일만 알면 됩니다. 뭐 출생한 연은 몰라도 되고, 음력 생년 월 일만 알게 되면은 기본수는 쉽게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음력 생일로 본인의 기본수, 가족의 기본수, 자녀의 기본수를 뽑아내는 방법을 오늘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이 기본 숫자로 그 사람의 본인이나 배우자나 자녀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내는 이 방법은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거, 운세라든가 대운, 세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매화역수를 심화학습을 해야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화역수를 뽑아내는 방법에서 음력 생일 기준입니다. 자기가 양력 생일일 경우에는 만세력에 넣어서 음력으로 환산해 보면 됩니다. 양력 생일만 알고 있는 분은 음력으로 그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음력 생일. 그래서 출생한 월과 일, 월 플러스 1 플러스 1, 세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월 1에 1을 플러스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친 숫자가 나오지요. 월 1 플러스 1, 월 플러스 1 플러스 1. 이 숫자 합을 9로 나누면 됩니다. 9로 나누면 나머지 숫자가 바로 기본수가 됩니다. 기본수 9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번부터 9번까지 기본수가 9자가 있는데 누구나 이 기본수 중에 하나를 속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력 12월 15일이 생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 플러스 1 플러스 1, 12월 15일이면 12 플러스 15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태어난 음력 생년 월 1 플러스 1, 그러면 이거 합치면 12 플러스 15 플러스 1, 28이 되지. 28을, 이 숫자를, 합친 숫자를 9로 나누면 됩니다. 28 나누기 9.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1이 되지요. 28 나누기 9 하면 3, 9, 27. 1이 남지요. 그러면 1입니다. 이 기본 숫자가 생일이 12월 15일인 사람은
이게 기본 숫자가 1이 됩니다. 1. 그러면 이 기본 숫자가 1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대단히 좋습니다. 이 1이 나오는 사람 아주 독립심도 있고 의지력, 리더십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1이 나오게 되면 인내심도 대단하고 아주 초능력,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 그래서 9가지의 기본수 중에 대단히 좋은 숫자가 바로 1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 언급을 해드렸고 단점은 1이 나오게 되면 용두사미격이다. 용두사미. 마무리 능력이 2% 부족하다. 시작은 장황하되 끝이 좀 유야무야되는. 그래서 1이 나오는 사람은 마무리 능력을 기르면 성공합니다. 왜? 장점은 독립적이고 의지력도 있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인내심도 있고 초능력도 있고. 그런데 바로 이 단점만 보완을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유는, 매화역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완을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의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음력 1월 7일이 생일이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월 플러스 1, 1 플러스 7이 되죠.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겁니다. 생년 월 1에. 그러면 9가 되죠. 이 9가 됐을 때는 나누지 말아라. 9 나누기 9는 1이 되는데 이렇게 9가 됐을 때는 9가지 숫자 중에 9가 나올 때는 그냥 기본수가 9가 됩니다. 9가 됩니다. 9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얘 3번을 봅니다. 음력 4월 13일이면 4 플러스 13, 4 플러스 13 플러스 1.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18이 나오죠. 18일 때도 9로 나누지 말아라. 18일 때도 기본수가 9가 됩니다. 기본수가. 예. 2, 9, 18을 나누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9의 배수일 때 9,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이럴 때는 9로 나누지 말아라. 이럴 때는 그냥 기본수가 9가 됩니다. 자, 아셨죠? 연, 월, 일을 합쳐서 9, 18, 27, 36이 나올 때는 1이 아니라 9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대부분 얘의 1번과 같이 다들 나오는데 간혹 2, 3번과 같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9가 나왔다. 자, 이 두 사람, 얘 2번과 얘 3번은 9에 해당하죠. 이 9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 설득도 잘하고 사람의 설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치가 있습니다. 유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활동적이면서 독립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야 될 게 9가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고집이 좀 강하다. 고집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독단적이라는 거죠. 고집이 세고 약간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9가 나오는 사람은 결혼 후에 가정 불화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장점을 얘기해 드렸죠. 아주 설득적이고 재치도 있고 독립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건 장점인데 그 장점은 살리고 9가 나온 사람은 내가 진짜 고집이 있구나. 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구나.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 가정 불화라든가 각방이라든가 별거라든가 이런 확률이 많으니까 이것을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가 있죠. 기본수가 본인이 2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도 2가 나오는 사람은 핵심 인물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 그런데
이가 나오는 사람은 약간 단점이라면은 비밀이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않고 비밀. 호기심도 있고 호기심은 좋죠. 어떤 일에 호기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정심도 있고 이 인정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그런데 우물쭈물합니다. 이가 나오는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 우유부단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니까 이가 나오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과감하게 솔직담백하게 살아야 됩니다. 엉큼하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3, 기본수가 3이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중에서. 자, 자녀들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쉽죠. 생년을 얼마나 알면은 쉽게 대입하기 때문에. 자, 3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수 3. 이것은 대단히 두뇌가 총명합니다. 그리고 자부심, 자긍심이라고도 하죠. 대단합니다. 남한테 지금 못 배기는 승부욕도 가지고 있고 경쟁력도. 그 다음에 아주 활동적이고 역시 성격도 적극적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3인 사람은 약간 그 ADHD 기질을 가지고 있다. ADHD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펄떡펄떡, 기뻤다 슬펐다, 즉 충동적이죠. 충동적이다. 충동구매.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충동구매를 하고 이 기분파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차분하게 이렇게 평온한 성격을 가져서 이런 사람들은 수행이라든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3이 나오는 사람은 덤부랑 주책거리는 경우가 덜어있다. 좀 침착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로 갑니다. 자, 4는 그러면 어떠냐? 자, 안전빵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이다. 4.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의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책임감도 괜찮습니다.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4가 나온 사람은 역시 왕따 기질이 덜어 있습니다. 왕따 기질. 역시 독선적인 아나무인적인 성격이 가장 나옵니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한 곳에 꽂히거나 운이 안 좋을 때는 대단히 왕따 기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좋은데 나머지는 아주 대인관계도 좋고 의리도 좋고 아주 안정적이를 추구하다가 이런 독선적인 면이 성격이 나와서 왕따가 되는 이것을 고치면 기본수 4가 나오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수가 5가 나오면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욕심이라고 하죠. 무력이라고 하죠. 돈, 재물 이런 데. 그 다음에 장점은 뭐 의지력도 강하고 의지도 있고 집념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한테 배려심, 명리학에서 식심이라고 하죠. 식신성향, 배려심도 좋고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모험도 즐깁니다. 모험. 그런데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좀 과격한 성격이 좀 있다. 과격한. 그래서 부부 불화의 요인입니다. 기본수가 5인 사람과 9인 사람 이런 경우가 보통 각방이나 별거나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나 아니면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부 불화의 원인이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본인. 5와 9인 본인에게 이 부부 불화의 원인이 70%가 있다. 이것을 보완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으로 갑니다. 기본수가 6인 사람은 어떠냐? 아주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직장생활도 되고 전문 자유직업도 되는데 상당히 침착합니다. 아주 차분합니다. 3번과 반대죠. 3번이 ADHD 충동적이라면 6번은 되게 차분합니다. 6이면 아주 완벽주의자입니다. 6이 기본수인 사람은 완벽주의자. 보통 사주에서 월이 6월일 때, 유금일 때 대단히 완벽주의자인데 이 매화역수에서는 6이 기본수인 사람. 그 다음에
6이면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남에게 피해 받는 것도 싫고 나는 나, 너는 너 완벽주의자입니다. 6. 자, 그러니까 이 약간 단점은 잔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 6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잔소리를 하려면 5번 낼까 1번 하고 메모지에 써서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약간 잘 삐집니다. 삐진다. 그러니까 이해심이 조금 부족하다. 이해심이 약간 떨어집니다. 너그럽게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요게 조금 이걸 이제 보완하면 되고. 그 다음에 7 럭키 7. 일단 뭐 7하면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7은 집념도 있고 끈기도 있고 특히 7이면 밝고 명랑하면서 친화력도 있습니다. 사람 간에 친화력도 있고 아주 개성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 덕이 좀 박합니다. 부모 형제 덕. 부모 형제 덕이 조금 좀 박하다. 그 다음에 성격에서는 뭐를 고쳐야 되냐. 파쇼적인 성격입니다. 파쇼적으로 저항하고 사실 말하면 상관 기질이 있어서 노조위원장 기질이 있어서 하극상 군대에서 쫄병이 이 선임한테 덤벼들지요. 성질나면은 상관 기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수가 7인 사람은 다 좋은데 이런 성격적인 면에서 욱하는 이런 성격이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도 괜찮습니다. 8번 아주 실속, 실리를 추구하지요. 일단 재물운이 괜찮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재물운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그 신지식인의 지도자적인 자 그래서 상당히 그 개성도 있고 그런데 주의할 거 배신수 배신을 당할 사기를 당하라든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긴다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라든가 사업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배신당해서 망한다라든가 이런 배신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약하는 거 이것은 단점은 아니죠. 그런데 절약이 너무 과해서 짠돌이라든가 구두쇠라든가 노래기라든가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라. 8인 사람은 조금 베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내화 역수에 대해서 기본수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운세라든가 내정법이라든가 일진법이라든가 여기도 보통 9가지 정도 이상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부터 9는 단단이지요. 자 이게 세 단위 124, 238이라든가 세 단위까지로 확대되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저도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주명리학으로 안 되는 경우는 6인, 6효로 이제 점학이죠. 보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화역수라든가 아니면 하락이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한 가지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은 복합적으로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수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화역수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의 질량과 플러스 내공입니다. 내공 이것이 바로 합쳐지면은 물리가 터져서 실력자가 되죠. 진정한 실력자, 멘토가 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항상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서 그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이런 지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이제는 폐쇄적인 게 아니라 유리알처럼 맑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비법은 연구하는 게 비법입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 그 자체가 비법이지 그 비법이라고 감추고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시대가 선천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후천시대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매와 역수에 대해서 기본수를 판단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는 것, 그리고 단점을 보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과 명분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복채를 내셔야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댓글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문장의 오늘 매와 역수로 운세해보는 법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